이 지금 특례법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지금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놓고 이 수사기관이 이제 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을 이제 쭉 해가지고 수사 또는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뭐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범한 직권남용의 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?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거 수집이 좀 어렵잖아요. 네.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이 인정된 어떻게 보면 형사법의 대원칙 아닙니까?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이건 굉장히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. 네네. 그리고 또 우리 처장님 그 법원에 아니 예. 그 처장님 보시면 또 소멸시효도 있어요.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제도. 그것도 지금 이게 시효제도라는 것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된 것인데 지금 이거를 소멸시효를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지금 배제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예. 예? 그게 우리 민사법과 형사법의 원칙에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? 저는 그 혹시 엔트로피 법칙 아십니까? 엔트로피 법칙은 지금 이 폐쇄 시스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런 거거든요. 자연계에서도 어떤 한 현상이 제대로 있지를 못합니다. 이게 자꾸 약해지고 흐트러지거든요. 그런 부분처럼 이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사법 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인정을 했는데 이 법이 이렇게 공소시효도 배제하고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되십니까? 우리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네, 일단 공소시효 관련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기 때문에 실질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피해자의 어떤 처벌 감정이나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벌의 어떤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게 공소시효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공소시효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무한정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고소고발건의 피의자가 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무한정하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반인권적인 어떤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 살인죄라든지 이런 것과 어떤 직권남용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이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, 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, 행정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. 그래서 14만 명 이상이 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